주제 사라마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고가 쓴 대표적인 장편 소설입니다. 저는 어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 작가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평론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소설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작품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별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작품성이라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품성이 소설의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작품성을 유지하느라고 재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게 된 것은 소재의 독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작가의 특이한 상상력에 끌렸습니다. 사라마고의 소설 장르는 환상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르의 소설을 쓰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이런 장르의 소설은 별로 없습니다. 소설이라면 다 지어내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환상과 현실주의가 붙어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판타지 소설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소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가 쉽죠. 환상 소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연거푸 일어나는 소설일 테고, 현실주의 소설이라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건조하고 치밀한 묘사를 통해서 현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들의 도시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는 환상적 설정을 제외하고는 현실주의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마고의 소설은 장르 자체가 독특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눈이 멀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다친다면 눈이 멀 수도 있지만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은 감염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노란불이 들어왔다. 차 2대가 빨간불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속으로 내달았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어가는 사람 형상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스팔트의 검은 표면 위에 칠해진 하얀 줄무늬를 밟으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눈이 먼 사람이 한 사람 발생했고, 이 병은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급속도로 퍼졌다.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눈이 먼 사람들을 모아서 폐쇄된 오래된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이들은 철저히 격리된 채로 외부로 나올 수 없도록 군인들이 철저히 감시하게 되었다. 병원에 감금된 이들은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눈이 먼 사람과 안과 의사,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비롯한 몇 명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군인들은 눈이 먼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기만 했다. 이 병원에는 눈먼 자들만 갇혀있게 되어 있었지만 안과 의사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돌보기 위해 눈이 먼 것처럼 속이고 병원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의사의 아내는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병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악당이 있게 마련이다. 악당들은 무리를 지어 병원에 공급되는 식량을 독점하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갈취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의사의 아내가 포함된 무리는 악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녀가 가위로 악당의 우두머리를 사려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도시의 시민 전체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 의사의 아내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속한 무리를 이끌어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의사의 집에 도착하여 그 집을 거점으로 식량을 구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더러워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새 옷도 갈아입게 되었다. 도시에는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계속 헤매고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식량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광경을 유일하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의사의 아내는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그들 모두 지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눈이 멀었던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시력을 회복했다. 의사의 아내는 일어나 창으로 갔다. 그녀는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내 차례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눈길을 얼른 아래로 돌렸다.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따옴표는 왜 안 쓰는 걸까요? 저는 이런 글을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읽기가 불편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따옴표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따옴표를 붙여서 구분해 줘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대화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옴표를 안 쓰니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읽으면 어느 부분이 일반 서술이고 어느 부분이 대화인지 분간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읽고 있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는 책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하고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이라고 짐작을 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간접적인 눈먼의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소설에는 항상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따옴표가 없어지니 얼마나 불편한지 너도 경험 좀 해봐. 이런 식의 작가의 강압적인 친절이라고 넘겨 짚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는 원래 글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의 다른 소설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니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특별히 연출된 글의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하고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의사의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물의 각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첫 번째로 눈이 먼 사람 의사, 의사의 아내, 자동차 도둑, 검은 색안경을 낀 여자, 검은 안대를 한 요인, 사빨뜨기 소년으로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각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 사람의 직업, 외모의 특징에 따라서 적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사의 아내였고 아마도 의사의 아내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의사의 아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의사의 아내는 의사의 아내라고 불렀을까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특징이나 사건으로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의사의 아내가 가진 특징으로 이제 부른다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여자 또는 안 보이는 척하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하고는 그녀를 의사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아내는 눈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폐쇄된 정신병동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게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눈이 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대단한 애정을 품고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신이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의 아내는 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황이 없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만이 스스로에 의한 주체적 호칭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의사의 아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리는 결국 그녀 덕분에 온갖 더럽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아내가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데 맹숭맹숭하게 그냥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좀 웃겼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아내로서 또는 의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의 여자들이 깡패들에 의해서 성상납을 요구받았을 때도 의사의 아내는 처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깡패 두목의 목을 가위로 찔러서 죽이지만 이건 역시 영웅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참다 못해 나선 최소한의 정당방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사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책임만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아내는 그들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인간에게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인류의 문명은 시각이라는 감각이 없이는 절대로 현재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감각인데 만약에 인간이 시각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정도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의 상상력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게 될 인간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하고의 상상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세상은 더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인간이 서로 다닥다닥 모여 사는 도시가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 시각을 잃는다면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겠죠. 일단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고 대소변을 보고 난 이후 뒤처리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빨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역시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는 구역질 나는 냄새가 가득 찬 도시로 묘사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쩌면 시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지니고 살았던 감정, 과거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규정하던 감정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눈이 없으면 감정도 다른 것이 되어버려.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눈이 없다면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하고의 인간론 또는 존재론을 살펴보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책과 모든 영화, 모든 그림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하고의 존재론 또는 인간론이 그의 글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등장인물들이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름을 갖게 되는 것도 시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분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목소리로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겠지만 얼굴로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각을 잃는다면 우리는 타인의 이름에 관심을 덜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 자체에도 신경을 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일까요?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하고는 색안경을 썼던 여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이름이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바로 우리예요. 나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름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 될 때 진정한 나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우연히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한 여자가 죽자 그 여자를 묻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합니다. 의사의 아내는 무덤을 다 팠을 때 마침내 그들을 보았다. 그녀는 아픈 허리를 펴고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이에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특별한 생각 없이 그 눈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눈먼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부활할 거예요 하고 소리쳤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녀가 이 여자가 다시 살 거예요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라.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그 익숙함에 우리의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가 눈이 멀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시각을 잃었던 시간은 그들의 전체 삶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눈먼 자들의 도시가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였습니다.